파묘의 흥행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개봉 11일차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지난해 최고 흥행작인 서울의 봄의 기록을 돌파해버렸기 때문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대로 간다면 700만 관객을 넘는 것은 물론 1000만 영화 등극도 시간 문제라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영화가 곧 일본에서도 개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엄청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라도 파묘의 항해 코드가 깔려 있다는 것은 이미 입소문을 통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죠. 이렇듯 영화의 숨은 메시지가 일본 네티즌들의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된 건데요. 현재 파묘의 일본 개봉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영화가 연속적인 침체와 부진을 겪던 상황에서 11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화제의 중심에 선 영화 파묘.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개봉하자마자 국내는 물론 해외 매체들까지 주목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베를린 영화제 공개 이후 영화를 본 해외 관객들의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다룬 신선한 한국형 오컬트 영화임에도 일종의 희망이 내재된 반가운 영화, 대단한 영화, 배우들 존재감 뛰어나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대체로 그간 한국 영화에서 자주 보기 힘들었던 오컬트 소재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풍수지리와 함께 잘 연결했다는 점, 긴장감을 극대화한 연출 등이 좋았다는 평이 대다수였죠. 한편 이 영화가 일본 개봉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술렁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일본 현지 배급사 가도카와 K플러스의 배급을 통해 현지 개봉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 밑에는 숱한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일본과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것이든 아닌 것이든 일본에 의존해서 대단히 민폐다. 이런 나라를 좋아해라던가 여행 가고 싶어라던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던져버리고 싶어? 이런 나라랑은 친해지지 못하겠네. 한국 역사물 드라마는 온통 거짓말뿐. 대장금도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서 창작. 어리석고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같은 대부분 불쾌해하는 반응들이었죠. 사실 이 영화는 오프닝에서 언급했다시피 겉으로는 오컬트물이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면 항해 코드가 후반부의 핵심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로 나뉘어 진행되는 영화는 전반부에서부터 이와 관련된 미끼를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예컨대 대대손손 기이한 병을 앓는 집안의 조상이 친일 인사로 그려진다던가 그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아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는 모습이라던가 극중 등장하는 친일파 후손의 어머니가 마시는 술이 일본 위스키인 점 등 여러 복선들이 깔려있죠. 그리고 미지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후반부부터는 일본인들이 식민지 지배 당시 그들의 악신을 한반도로 옮겨와 한국의 풍수지리 맥을 끊는 쇠침으로 묻었고 영화의 주인공들이 이 쇠침을 빼내려 하는 이야기, 즉 항일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등장인물과 설정에도 일제강점기 및 독립운동에서 소스를 가져온 것들이 많은데요. 예컨대 주인공 사인방의 이름을 모두 실제 독립운동가였던 김상덕, 이화림, 고영근, 윤봉길에서 따온 부분, 이들이 타는 차도 3.1 운동이라던가 광복절을 연상케 하는 숫자인 점들인데요. 그리고 이런 영화의 소재는 오늘날까지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내용을 초등 사회교과서에 버젓이 실을 만큼 교육을 통한 노골적인 역사 부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내용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일본인 네티즌들이 파묘의 개봉 소식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낸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인들의 이런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고백한 일본인 교수의 글이 발견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일본인 호사카 유지는 파묘를 보고 난 뒤의 감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파묘는 일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영화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영화를 만든 장재현 감독은 일본의 음향도를 제대로 공부한 훌륭한 감독이라는 점이었다. 오히려 일본에서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당한 일본 문화가 녹아 들어있는 영화였다며 소신을 밝혔죠. 아래는 그의 원문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일본의 군부는 음향사들을 시켜 저주의 힘으로 미영연합군이 불타서 전멸하도록 매일 열렬하게 저주를 올리게 했다. 이런 이야기는 모두 역사적 사실이다. 사람의 이름을 쓴 종이나 헝 등에 쇠말뚝을 박아 저주하는 방법은
일본에서 음향사들이 자주 사용한 저주 방법 중 하나였다. 실제 일제는 1945년 패전까지 음향사들을 국책에 동원했다. 무당 김고은의 배후에는 수호령 할머니가 있는데 그 영혼은 홀령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수호령의 개념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신들은 김고은이 말한 정령이 되어서 삼라만상에 붙어 존재한다. 파묘는 그런 일본의 종교 신사신도 문화가 잘 녹아들어가 있다. 파묘는 일본 역사와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매우 훌륭한 작품이다. 강력히 일견을 권한다. 즉, 파묘라는 영화가 일부 일본 네티즌들이 말하는 거짓이나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에 근거하여 촬영된 영화라는 주장이었는데요. 한편 국내에서도 이 영화를 본 몇몇 사람들은 영화에 숨어있는 항일 코드를 언급하며 이 영화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내용을 끝까지 보면 알 수 있듯 이 영화는 반일보다는 항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일과 항일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리의 자주권을 지켜내자는 항일 정신과 일본의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몰아내자는 반일 정신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확실히 전자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예컨대 이 영화는 쇠말뚝과 일제풍수모략설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쇠말뚝은 이는 이미 학계에서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거의 도시전설로 치부되고 있는 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영화는 억지를 부리지 않고 99%는 가짜라는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어디까지나 영화적 판타지임을 명시하고 있죠.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영화를 끝까지 시청한 관객들은 너무 민족주의로 치우치지 않아서 좋았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파묘라는 작품에 뜬금없는 정치적 논리가 등장하는 것도 놀랍지만 되레 이런 이슈가 더 큰 흥행 요소가 되었다는 분석도 많은데요. 영화는 개봉 초기 잡음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결국 크고 작은 논란들이 불씨가 되어 11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물론 영화 자체의 완성도와 훌륭한 연출, 믿고 보는 배우의 연기가 뒷받침되었기에 이런 흥행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쯤에서 여담이지만 파묘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은 늘 그래왔듯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 1년 동안 실제 장의사와 함께 일하며 파묘와 이장에 몸담는 등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고증을 거쳤다고 합니다.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묘자리를 실감나게 구현하기 위해 약 700평 규모의 야외 세트에 대량의 흙을 붓고 나무를 심고 영화에 나오는 귀신들을 전부 CG가 아닌 실제 배우를 섭외해 촬영했으며 시나리오 작업에만 2~3년 정도 몰두해 영화를 완성했죠. 이런 철저한 사전 조사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취재 작업 그리고 피나는 시나리오 작업 등을 거쳐 탄생한 작품이 어느 한편의 주장에 치우쳐 폄하된다면 그 또한 작품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이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본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재미있는 영화가 나오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일본은 어떻게 된 거야? 엔터테인먼트에 관해서는 한국 쪽이 우위에 있다. 영화에서도 재미있을 것 같은 한국 작품이 많다. 일본에서도 얼른 공개해 주었으면 한다. 도깨비, 작은 아씨들, 유미의 세포들, 여러 가지 역을 폭넓게 연기하는 김고은. 이번 역은 어떻게 캐릭터에 빙의할지 기대돼. K-호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꼭 보고 싶다. 예전에 장화 홍련을 봤는데 영상미가 굉장히 예뻤다. 이번에도 꼭 감상하고 싶다. 한국 서스펜스는 대부분 재미있다. 이것도 꼭 극장에서 보고 싶다. 실제로 일본에서 파묘가 개봉한다면 어떤 반응일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파묘의 오컬트 요소와 숨은 메시지가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개봉하고 난 뒤에 소식도 들고 올 수 있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